자, 1주택자입니다. 지방 준공업 미분양 취득해도 될까요? 제가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1주택자인데 이번에 나온 대책 보니까 지방 준공업 미분양 혹은 소형 신축 이런 거 사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최근에 작성한 블로그 글에 그냥 써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같이 좀 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글씨가 조금 작아.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는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자, 편의상 기존 주택을 제가 1번, 그리고 새롭게 취득하는 지방 준공 미분양 주택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1번, 2번, 그 순서대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주택수예요. 주택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주택수가 취득, 보유, 양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주택수를 따져야 되냐면 취득세에 중과 들어가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는 상관이 없는데 종부세도 중과 들어가 안 들어가요? 중과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양도세도 중과가 들어가는데 다만 중과 유예 한시 배제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취득, 보유, 양도 이거를 다 따져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상태에서 내가 하나 더 사니까 어차피 지방 준공업 미분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은 조정이에요, 비조정이에요? 비조정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두 번째 주택은 취득세 중과 안 들어가요. 글씨 보니까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 가져왔어. 우리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으로. 1번 보세요, 1번. 1번이 내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사요. 이 하나 더 사는 게 지방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해보잖아요. 자, 그런데 2번 주택은 조정이에요, 비조정이에요? 비조정이죠. 비조정이니까 어차피 취득세 중과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예상컨대 110 대책 보도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이 자체가 취득세 중과는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런데 이 녀석이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도 아예 빠져서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중과가 안 되게 도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시행령 개정은 취득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소득세, 뭐 법인세 이런 국세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나 더 사도 취득세는 오케이다. 취득세 하나만 봤을 때. 근데 취득세 하나만 내나요? 아니죠. 내가 만약에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값이 좀 비싸서 종부세를 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부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이 노란색이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주택으로 봐서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이 들어가겠죠. 이건 유리하다. 몇몇 분들이 정말 맞냐?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나온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입법 예고된 거 조문을 봐야 더 정확하긴 한데 뭐 설마 여기서 뭐 이게 많이 바뀌겠습니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37페이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추가 한시 배제 1년 연장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또 종부세 내용도 보셔야 돼요. 그럼 종부세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 추가 57페이지 여기 왼쪽에 있는 걸로 봤을 때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요거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 추가 이게 종부세법 시행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 관련해 가지고 종부세에서 3주택 이상 과표 12억 이상이면은 중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뺀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소형 신축 그리고 준공업 미분양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빼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이게 빠지면 12억 공제가 될 거다. 그런데 뭐예요? 양도세. 자, 양도세 판단했을 때 주택수 몇 개예요, 지금?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비과세 판단할 때. 두 개입니다, 두 개. 왜 그러냐면은 얘는 1번 주택은 당연히 포함이고요. 2번 지방 준공업 미분양도 포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2번 준공업 미분양을 뺀다는 그 어떤 내용이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거 감면주택처럼 이 녀석이 빠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 녀석을 봐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을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몇몇 주택들은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데 그 중과가 안 들어가는 중과 배제 주택에 지방 준공업 미분양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한시 배제 1년 연장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67조의 4, 이렇게 167조의 10 이렇게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세 중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비과세 관련된 내용 보려면 155조를 봐야 돼. 154조하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비과세는 아니다. 그래서 준공업 미분양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세에서 빼는데 그걸 좀 친절하게 다 적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주택수에서도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 제외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중과대상 주택수에서만 빠져요.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럼 다시 보세요. 주택수 몇 개라고요? 2개예요. 비과세 돼? 안 돼? 안 돼요. 물론 이제 둘 간에 뭐 일시적 주택 비과세면 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과세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지방 준공업 미분양이 어떻게 될 때? 주택수가 이렇게 3개가 돼버릴 때. 이렇게 3개가 돼버리면은 자 1번, 2번, 3번이 있으니까 3주택이죠. 비과세 돼? 안 돼? 비과세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번 주택을 팔았다. 2번 주택을 파는데 이 녀석이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리고 25년 5월 9일 넘어가지고 판다. 그럼 몇 주택 준 거예요? 하나, 둘, 3개가 아니라 얘가 빠져버려. 얘가 빠져버려 이렇게. 그래서 2주택 준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주택수가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에서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야.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양도세 중과가 엄청 무서운 제도인데 세금의 거의 절반이 아니라 막 70%, 80%까지 뜯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중과가 이제 중과 배제가 되면서 한시 유예를 시키면서 거의 이제 관심이 없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다 공부 안 하고 지낸 지가 한 2년, 이제 3년 막 돼간단 말이지. 그래서 진짜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주택수 몇 개다? 2개다. 그런데 중과대상 주택수 몇 개다? 2번이 빠져버리니까 1번이다. 그렇지만 비과세 판단할 때 몇 개다? 2개이기 때문에 비과세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비과세 판단 주택수는 3개.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는 2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찌됐든 2번을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판다 하더라도 3주택 중과가 아니라 2주택 중과는 된다. 다만 비과세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하나 있죠. 자, 뭐예요? 3번 주택이 종부세 중과대상 주택수는 아까 빠졌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종부세에서 받아서 12억 공제가 가능했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2주택이잖아요. 3번이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종부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몇 억 공제가 되겠습니까? 12억이 아니라 9억 공제가 되겠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양도세 따로, 종부세 따로 이렇게 보는 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 취득세 있죠? 자, 취득세 1번, 2번, 3번이죠. 원래대로 하면은 8%죠. 지방 비조정이니까. 조정이면은 12%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110 대책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다만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야. 언제 확정이 되겠어요? 관련된 지방세법 내용이 개정이 돼야 되겠지. 그건 언제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행안부에서 해야 돼요. 취득세는 제가 여기 2라고, 영어 2라고 적었잖아요. 이게 expected, 예상한다. 취득세에서도 중과에서는 빠지고, 그리고 조금 더 혜택을 준다면은 다른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 발목 잡지 않고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 따로, 종부세 따로, 양도세 따로 각각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만 있겠어요? 또 있죠. 대출 봐야 되죠. 청약도 따져야 되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이렇게 잘 구분하셔가지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는 지방 준공업 미분양이 아니고요. 소형 신축을 살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소형 신축에 본인 기준입니다. 괜찮은 게 있어서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지방 준공업 미분양이랑 똑같습니까? 틀리죠. 너무 힘들죠? 왜 틀려요? 하나씩 봅시다.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에는 추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소형 신축 들어가고 준공업 미분양 들어가죠. 소형 신축 들어가고 준공업 미분양 들어가니까 이 녀석은 중과대상 주택세에서 빠지죠. 자, 그러면은 종부세는 종부세도 주택 유형 추가에 소형 신축
들어가고 준공업 미분양 들어가죠. 그럼 이 녀석의 중과배제 주택 추가되죠. 이렇게 되면은 종부세 중과대상 주택세에서 빠지겠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조문이 나와서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사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주택이 2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여기서 내가 하나를 더 사는 순간 다른 건 모르는데 뭐가 깨져버려요? 양도세가 깨져버리잖아요. 비과세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떻게 하든지 양도세 비과세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 사는 게 맞겠지. 그런데 어차피 내가 당분간은 비과세 받을 일이 없어요. 비과세 받을 일이 없는데 뭐 좀 투자용으로 하나 사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목적이 있어서 사고 싶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라면 어떻게 할까? 저라면 안 사겠지. 왜냐면 괜히 지금 주택수를 늘려놨다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취득세에서 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걸 넘어서서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약간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자, 모든 이 악의 근원은 뭐일까요?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 그러면 취득세 규제를 언제 했을까요? 2020년 8월 달에 바꿨단 말이죠. 종부세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규제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세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뭐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세금을 못 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심플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취득세 준 걸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방세법을 보셔야 되고요. 관할 지자체, 구청, 시청에 문의하셔야 돼요. 내가 종부세를 좀 폭탄 맞기 싫다. 보유세가 너무 세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개수를 좀 많이 늘리면 안 돼. 특히 이제 명의분산이 좀 약간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양도세 비과세죠. 자, 양도세 비과세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구청, 시청 가면 택도 없어요. 세무서로 가야 돼. 관할 세무서에 가야 되고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비과세는 매우 엄격합니다. 딱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밖에 안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이사, 혼인, 봉양, 상속, 그리고 1주택 플러스 1분양권,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이런 것밖에 안 돼. 근데 막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막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분양권이 2개인데 하나 없어지니까 여기서 하나 더 사면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되겠지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거를 블로그에다가 적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자면 모임 지금 하고 있는 이 실장 넷에서도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링크 드렸죠. 여기 보시고 가입하셔서 같이 이렇게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 블로그에서는 다 이제 보실 수 있게 제가 해놓으니까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그래서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제가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하고요.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현장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